후음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하학원 제5강 11번 집과 문과 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검열할 열 살필 열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관리가 백성의 짐을 풀어 헤쳐서 검열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검열할 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문문 안에 깃불열 바꿀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문문을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말씀설의 뜻을 나타내는 깃불열을 결합하여 검열할열, 살필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검열할열은 국경선을 넘어갈 때 관문을 통과하듯이 행정군사 문장 따위의 실상을 말씀으로 물어서 이를 검열한다, 또 살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검열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검열할열, 살필열입니다. 다음은 편지간 글간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우리들이 보내는 봉안 편지의 모양을 나타내었습니다. 편지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대나무죽 밑에 사이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대나무죽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이간을 결합하여 편지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편지간은 종이가 없던 아드간 옛날에 납작한 대나무 쪽을 엮어서 그 사이에 글씨를 쓴 것을 나타내어 일 편지 글, 또 주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간이 있고, 줄거리만 간추려 적는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 간략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략이 있고, 대쪽에 쓴 글을 읽고 뜻을 분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발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편지간, 글간, 주간간, 간략할 간, 분별할 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검열할 열은 문문 안에 깃불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문, 곧 나라의 관문을 통과하듯이 행정, 군사, 문장 따위의 실상을 말씀으로 물어서, 그래서 깃불열은 이 글자에서는 말씀설의 뜻입니다. 검열한다, 또 살핀다는 뜻을 나타내서 검열할 열이 되었고, 또 살필 열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문 안에 깃불열 바뀔태를 결합하면 검열할 열이 됩니다. 다음은 편지간, 글간, 주간간입니다. 편지간, 주간간, 글간은 대나무죽 머리 밑에 사이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이가 없던 아드간 옛날에 대나무 쪽을 납작하게 쪼개어서 그 사이에, 그래서 사이간입니다. 글을 적어서 글씨를 쓴 것을 나타내어서 그와 같이 글씨를 쓴 것이 편지라는 뜻에서 편지간이 되었고, 또 글간, 주간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간략할 간, 또 분별할 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죽 머리 밑에 사이간을 결합하면 편지간, 글간, 또 주간간이 됩니다. 다음은 윤달윤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윤달에는 임금님이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대궐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윤달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문문 안에 임금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문문을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임금왕을 결합하여 윤달윤, 윤년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윤달윤은 음력에서 윤달이 들면 1년이 10달이 되므로 한 달의 식량을 절약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대궐문 안에 임금이 들어앉아서 종묘 출입도 삼가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1. 윤달 또는 윤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윤년이 있고, 윤달처럼 정통으로 이어받지 않은 왕위가 이 윤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윤이가 있습니다. 군과 음은 윤달윤, 윤년윤, 윤이윤입니다. 다음은 윤택할윤, 불어날윤, 젖을윤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비가 내려서 빨래가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윤택할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윤달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변에 윤달윤을 결합하여 윤택할윤, 불어날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윤택할윤은 물기가 물에 젖어 들어있는 것을 임금님이
유운년의 바깥 출입을 삼가고 대궐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에 비유하여 3. 젖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침륜이 있고 쌀에 물을 넣어 밥을 짓거나 죽을 쓰면 불량이 2. 불어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윤이 있고 살림이 불어나니 1. 윤택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윤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윤택할 윤, 불어날 윤, 젖을 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윤달윤은 문문 안에 임금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윤년이 들면 1년이 10달이므로 식량을 전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임금님이 종묘 출입도 삼가고 대궐 안에 들어앉아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윤달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택할윤입니다. 윤택할윤은 물수변에 윤달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달윤은 임금님이 대궐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물체에 물기가 들어있으므로 젖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젖을 윤인데 물이 젖으면 물체가 불어나므로 불어날 윤이 뜻이 되었고 또 살림이 불어나니 윤택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윤택할 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윤달윤을 결합하면 윤택할 윤, 불어날 윤, 젖을 윤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안방규, 도장방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에 귀족들의 집에서 아녀자는 깊숙한 방에서 거처하였습니다. 그 방을 안방 또는 도장방이라고 합니다. 안방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문문 안에 서옥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집안의 뜻을 나타내는 문문을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서옥규를 결합하여 안방규, 도장방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안방규는 옛날에 귀족들의 집안에서 집안 깊숙한 곳에 벼슬의 증표로 받은 호를 간직해 두듯이 여자들이 거처하는 깊숙한 방이 1. 안방 또는 도장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규방이 있고 안방에 거처하는 2. 색시 또는 규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규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안방규, 도장방규, 색시규, 규수규입니다. 다음은 불쌍히 여길 민, 따갈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초상을 당한 친구를 찾아가서 조문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불쌍히 여길 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 변에 민망할 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민망할 민을 결합하여 불쌍히 여길 민, 따갈 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망할 민은 초상난 집안에 대해서 문문이 집안문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돌아가신 이를 추모하는 조사를 들으니 조사를 그럴문으로 나타냈습니다. 따가고 예서가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민망하다 또 조문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불쌍히 여길 민은 초상을 당한 사람을 조문하니 마음이 몹시 민망하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불쌍히 여긴다 또 따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민이 있고 따간 형편을 근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민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불쌍히 여길 민, 따갈 민, 근심할 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안방규, 도장방규는 문문 안에 서옥규, 홀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 집안 안에 벼슬의 증표로 받은 그 홀을 깊숙한 방에 넣어두듯이 아내여자가 거처하는 깊숙한 방이 안방 또는 도장방이라 되는 뜻이며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색시규, 규수규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쌍히 여길 민 따갈민입니다. 불쌍히 여길 민 따갈민은 마음심 변에 민망할 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기서 민망할 민은 초상을 당한 사람을 조문하러 가니까 그 뜻이 민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초상을 당한 사람을 조문하니까 그 마음이 매우 따가고 또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불쌍히 여길 민이 되었고 또 따갈 민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근심할 민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불쌍히 여길 민입니다.
다음은 난간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 다리가 있고 다리의 이 부분이 바로 난간입니다. 난간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난간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난간난을 결합하여 난간난 태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부분 글자로 쓰이는 난간난은 문의 안팎을 문문입니다. 갈라놓은 것을 나타내어 분별할 간입니다. 일 난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간이 있고 이 난간난의 뜻이고 또 부분 글자입니다. 이 난간은 계단, 퇴마루 또는 다리 따위의 가장자리에 나무나 쇠붙이 따위로 세운 살이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난간난은 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난간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난간이라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한 글자로 1. 난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간이고 난간살처럼 완만한 곡선으로 나타낸 이 태 또는 테두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공란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난간난, 태란, 테두리란입니다. 다음은 난초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들이 집에서 기르는 난초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난초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난간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난간난을 결합하여 난초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난초란은 난초과의 단연초로 풀잎이 쭉 뻗어간 모양을 난간살의 모양에 비유하여 일 난초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초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난초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난간난은 나무목변에 난간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난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나무목변에 난간난을 결합했는데 이 난간난은 문문안에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문의 안팎을 갈라놓은 곧 분별할 간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난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문문 안에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난간난입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난간난을 결합한 것은 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든 난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난간난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난초란입니다. 난초란은 풀초 머리 밑에 난간난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난초의 그 풀잎이 난간의 그 난간 살처럼 쭉 뻗어나간 모양을 나타내어서 풀초 머리 밑에 난간난을 결합하여 난초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문 안에 분별한 간을 쓰면은 난간난이 됩니다. 그래서 풀초 머리 밑에 난간난을 결합하면 난초란이 됩니다. 다음은 무역할 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무역선이 컨테이너를 싣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무역할 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성할 묘 밑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왕성하다는 뜻을 나타낸 무성할 묘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무역알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역알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리가 왕성하여 많은 물자를 거래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무역한다, 또 교역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무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무역알무, 교역알무입니다. 다음은 자리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이가 의자에 막 앉으려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리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돌지범 밑에 앉을 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돌지범을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안에 앉을 좌를 결합하여 자리좌, 위치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자리좌는 집에서 사람들이 앉은 곳이 일 자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좌석이 있고 자리가 있는 곳이 이 위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좌표가 있고 앉은 자리에 따라 벼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므로 3. 지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자리좌, 위치좌, 지위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무역알무는 무성할 묘가 글자의 머리에 쓰임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조개패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가 왕성하여, 그래서 무성할 무입니다. 많은 물자를, 조개패는 돈, 재물 또는 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는 많은 물자를 거래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무역할 무, 교역할 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리좌입니다. 자리좌는 돌지범 밑에 앉을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돌지범은 집에서 사람들이 앉은 곳이 곧 자리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돌지범 밑에 앉을좌를 결합하여 자리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가 있는 곳이 위치라는 뜻을 나타내서 위치좌가 되었고, 또 그 벼슬 자리가 앉은 자리에 따라서 벼슬의 높고 낮음이 구별되므로 지위라는 뜻을 나타내서 지위좌가 되었습니다.